안녕하십니까. 소공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소속공인중개사의 기본 업무 중에 6번째, 잔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 6번째 업무인 잔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잔금이 뭘까요? 네, 계약을 하고 나면 이 계약에 대한 약속의 이행 행위를 사실 잔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계약금을 먼저 넣고 중도금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잔금이라고 하죠. 그 잔금을 주는 행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잔금을 받았기 때문에 주택의 인도라는 서로에 대한 계약 이행 행위를 하는 날, 그거를 잔금날이라고 그러고요. 그 잔금이 완전히 이행되는 거를 잔금 업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계약이 이행되면서 잔금이 들어가면 이게 사실 마무리예요. 이 계약의 마무리고 한 단원이 끝이 납니다. 요때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엄청난 후폭풍이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요. 잔금 때 우리가 잔금일 전에 준비할 사항들이 있어요. 잔금일 당일이 아니라 그 전날 또는 전전날 준비해야 되는 게 관리비 정산을 좀 해놔야 돼요. 자, 먼저 나가는 사람 또는 새로 들어온 사람 이거에 대해서 관리소에다가 관리비 정산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예, 당사자들이 깜빡하거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거를 당사자한테 알려주는 경우 이 당사자는 보통 임대인이나 이전 임차인이나 또는 매도인이나 이런 분들이 되겠죠. 먼저 살고 계시던 분. 그 집에서 살고 계시던 분들이 관리비 정산을 해야 돼요. 이 관리비 정산을 해서 관리소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관리소에다 요청조차 모르고 당일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거 누가 잡아줘야 돼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잡아주셔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일일이 그거 하지 않아요. 소공이 이런 거 업무를 하고요. 만약에 관리소가 가까우면 그냥 가서 받아오시는 게 좋고 만약 관리소가 멀다 그러면 팩스로 많이들 보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를 처리해도 돼요. 그래서 관리비 정산이 필요하고요.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저희 경우도 그런데 그 사다리 차가 못 올라가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사다리 차가 아파트에 이렇게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예약해야 되죠. 이거는 잔금인 전날이 아니라 한참 전에 해야죠. 뭐 한 달이나 뭐 이렇게. 왜냐면 한 달 전이면 보통 이사 업체가 잡히니까요. 그죠? 요때쯤에 그런 거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예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잔금, 아까 본 계약하고 이행에 대한 그 마무리의 잔금이 있고요. 잔금과 반대급부가 우리가 주택 인도잖아요. 주택 인도하면서 뭐 물품 지급하죠. 입주 물품, 뭐 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사용에 대한 뭐 리모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쭉 이거를 같이 하는 게 이게 바로 동시 이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다 동시에 해줘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관리비까지 여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관리비까지 같이 이걸 해서 정산을 시켜줘야 돼요. 이 잔금 업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요. 소속공인중개사의 경력이 딱 보여요. 중개 업무를 오래 하신 분들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소속공인중개사가 나 경력 있어요. 경력자 뽑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경력 몇 년이에요. 그럴 때 오래 하시던 분들은 금방 알아봐요. 뭐 할 때 알아보냐? 바로 이 잔금을 얼마나 깔끔하게 하느냐를 딱 보면요. 아, 이 사람 경력이 얼마구나. 금방 알아요. 그 사람 나머지는요. 사실 5, 6개월 한 사람하고요. 뭐 10년 한 사람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잔금은요. 경력이 가면 갈수록 이게 화려해져요. 그래서 저는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잔금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왜 문제가 생기냐. 이런 경우 생기죠. 자, 임대인이 있어요. 근데 이 집에서 산 사람은 전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임차인이죠. 새로운 임차인이죠. 자, 여기에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번에 부동산이 할 일은요, 이 계약에 대한 잔금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계약은 이제 종료가 돼요. 이거를 내가 했을 수도 있고 다른 부동산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건 아니죠. 업무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 지금 계약한 이 사람과 이 사람과의 잔금, 다시 말해 동시 이행에 대해서 해주면 고만이에요. 맞죠? 업무상으로 그게 맞죠? 법적으로 분명히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전 임차인이 키, 입주 물품 이런 거 다 갖고 있죠. 그죠? 그리고 관리비 누가 썼어요? 임대인이 썼어요? 전 임차인이 썼어요? 전 임차인이 관리비 썼어요. 그죠? 전혀 상관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정산을 해줘야 되고 이 사람 나가는 거를 전부 다 관여를 해줘야 돼요. 계약 전혀 이 사람하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개업계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여기서 기존의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요. 엄청나게 큰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기가 좀 파손이 됐어요. 집이. 뭐가 파손이 됐어요. 근데 임대인의 기준과 원상 회복의 임대인의 기준과 임차인의 기준이 달라요. 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돈 내가 못 주네, 네가 줘야 되네, 그거 갖고 이제 싸움 나기 시작하고요. 3시간 동안 마룻바닥 그 색깔 변했다고, 뭐 임차인 뭐 장인어른까지 와가지고 뭐 윤서방 당장 나와!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키 절대로 주면 안 돼!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난 적 있어요. 저희는 이거 계약한 건데, 이 계약 잔금날 여기서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 싸움 크게 나요. 이거를 순순히 할 수 있는 배짱과 그리고 내공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절차, 잘못됐을 때에 대한 설명, 요거에 대한 조율, 이거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잔금을 잘하는 소공인 겁니다. 자, 이러니 잔금을 잘하는 게 굉장한 경력이겠죠. 경력 몇 년, 뭐 이제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저 경력 10년이에요. 또는 경력 5년이에요. 경력 3년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요, 금방 알아봐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를 한 3, 4년 이상 해본 사람들은요, 금방 알아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함부로 거짓말 해가지고 딱 하면요, 이때 다 뽀록 나요. 잔금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잔금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잔금은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거고요. 잔금을 잘해야 진짜 소속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또 그 역량이 가장 임팩트 있게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잔금 업무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잔금 업무 만만치 않죠. 잔금이 계약의 마무리로서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지막 업무이기도 합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이 잔금 업무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정말 그 사람의 내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잔금 업무는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잘 마무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공TV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